이번 시간에 이제 환지 방식 이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거 보기 전에 여러분들 기본서 32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몇 페이지? 기본서 3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디에 나오던 거냐? 우리 강의할 때 기본 강의 제1강의야. 기본 강의 1주차 내용에서 뭐에 관한 내용이죠? 거기 쭉 네 페이지, 4페이지 내지 5페이지 넘어가면 우리 자료에 보면 뭐가 나오더냐?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요. 도시군 기본계획 이게 나오는데 여기서 뭐가 잘못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보면 밑에 쪽에 그 그림에 보면 수립 절차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립 절차에서 뭐죠? 머리자 맡아서 도시군의 수립 절차는 기, 공, 지, 그 다음에 확, 승, 송, 공, 열 이랬었어요. 기공지, 확승, 송공열. 그래서 제일 먼저 기초조사하고 공청회 개최하고 지방의회 의견 들은 후에 특광, 특시, 특도는 확정 절차를 가고 시장 군수만 도의사한테 승인받고 그걸 송부하고 공고하고 30일 이상 열람시킨다. 송공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중에 여기 기초조사할 때 뭘 거치는 게 원칙이더냐? 원칙은 기초조사할 때 토지 적성 평가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라 되어 있죠? 재해 취약성 분석을 거쳐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초조사할 때 토지 적성 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이라는 걸 해야 된다라고 거기 써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강의할 때 1주차 강의할 때고 기본 강의 1주차에서 재해 취약성 분석이라 이걸 환경성 검토를 거친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이거 환경성 검토라고 했거든. 잘못된 겁니다. 자료도 처음에 출력하셨던 분들 지금은 1주차 자료가 제대로 올라져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강의 들을 때 여러분들 했던 분들 12월 아마 중순 이전에 들었던 분들은 환경성 검토로 되어 있지 않고 이건 재취약성 분석으로 되어 있지 않고 환경성 검토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환경성 검토가 아니고 뭐를 한다? 재해 취약성 분석을 거쳐야 된다. 토지 적성 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을 거치는 거지 토지 적성 평가가 환경성 검토라고 하면 틀린다라는 거 이걸 수정해달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려지는 자료는 제대로 됐는데 처음에 강의 들으면 이게 환경성 검토로 돼 있지 재취약성 분석으로 안 돼 있습니다. 자, 이번 27회 시험문제에서 이게 났었는데 토지 적성 평가하고 재취약성 분석을 도시군 기본계획 2반 1로부터 2반 1이었는데 2반 1로부터 몇 년 이전에 그로부터 여기 몇 년 이내 5년 이내에 뭘 했었습니까? 토지 적성 평가나 재취약성 분석을 거쳤다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위반하는 날로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에 뭐가 있었다?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이 있었다면 요 사이에 이렇게 있었다면 5년 사이에서 있었다면 그때는 요 위반할 때 기초조사할 때 요 두 가지 토지 적성 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은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이번 27회 시험 문제에서 났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환경성 검토하라 재해 취약성 분석이라는 거 그거를 원칙적으로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할 때 거쳐야 되지만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 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서 그 사이에서 뭐를 거쳤다?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을 거쳤다면 따로 이번에 위반할 때는 요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은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예, 거기까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은 몇 페이지? 219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가보니까 뭐가 나오죠? 환지, 예정지, 지정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때 환지, 예정지, 지정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말던. 자, 아까 종전의 토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거기를 새로 싹 까먹여서 어떻게 개발하자?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무슨 계획이 수립된다 그랬죠? 환지 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습니다. 종전의 땅을 가진 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무슨 계획이 수립된다? 환지 계획을 작성하라 그랬잖아. 그럼 환지 계획이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요거죠? 이게 환지 계획입니다. 그럼 이걸 들여다봤더니 문제가 되는 게 뭐 있었죠? 아까 여기 1번 필지 가진 사람, 2번 필지 가진 사람들은 각각 지들이 있던 위치 비슷하게 그 자리에다가 자기들이 있던 자리를 환지로 주겠다고 환지계에서 나왔습니다. 누구도 마찬가지고 7번 필지 가진 사람도 지가 있던 자리 거기쯤에 주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걸 뭐라 한다? 제자리 환지를 한다 그랬었죠. 자기가 있던 자리를 주는 걸 원칙으로 한다. 제자리 환지. 그런데 누구하고
여기 8번 필지 가진 사람과 아까 9번 필지 가진 사람들 조금 확대시켰어. 그럼 8번 필지, 9번 필지 가진 사람은 자기가 했던 자리를 준다 못 준다? 못 준다 그랬잖아. 8번 필지 했던 자리는 보류지로 남겨둘 것이고 9번 필지 가진 사람은 공원이라는 공공시설이 설치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8번 필지, 9번 필지는 이쪽에다 지들이 있던 자리에다 환지를 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길 건너편에 뭘 준다? 8번 필지 가진 사람은 요 길 건너편 이걸 주고 9번 필지 가진 사람은 길 건너편 이걸 주는 것. 요걸 뭐란다? 다른 자리 환지라. 예, 다른 자리 환지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요 8번 필지하고 9번 필지 가진 사람은 이 개발 사업이 다 끝날 때까지 어디만 쳐다보고 앉아있다? 장차 지가 가질 땅 8번 위치, 9번 위치만 바라보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분양받으셨던 분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가 아파트 분양받았어. 그러면 우리 아파트 현재 짓고 있대. 그러면 현장에 그래도 멀찌감치 해서라도 봅니까 안 봅니까? 가보잖아. 현장 안에 들어가는 건 공사 방해하니까 못 들어오게 하니까 안 되고 그냥 그 밖에서 현재 짓고 있어. 그럼 이 설계 도면 있잖아. 그래서 이거 조감도로 이렇게 보면 아 새로 짓는 거 저거 101동 저게 우리 집 이게 좋은 거구나. 101동 1202호 아 저게 우리 집이구나. 101동 1200에 짓고 있는 거 보고 있죠? 그러면 현장에 와서 짓고 있는 걸 봅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8번 필지와 9번 필지 같은 사람은 여기가 까무개지고 지금 공사가 진행된다면 어디만 바라보고 있다? 장차 지가 가질 땅만 바라보고 있지.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는 현재 자기 땅은 관심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그거 새로 짓는 거 바라보고 있다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와봤더니 벽지가 떨어져서 너덜너덜합니다. 붙일까요? 그냥 둘까요? 그냥 둡니다. 뭐 좀 있으면 나 저는 이사 갈 건데 뭐 저거 뭐 붙이고 뭐 그렇게 번거롭게 그냥 살지 뭐 이렇게 되죠. 자기 땅은 방치가 되고 장차 가야 될 땅만 찾아보고 있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공사가 다 끝나는 데는 몇 년 걸린다냐? 한 4년 걸린다고 가정해봐. 도시개발 사업인데 한 4, 5년 걸려요. 아파트 짓는 거에 2년이지만 도시개발은 한 전체 다 끝나려면 한 4, 5년은 걸린다 치자. 그럼 5년 동안 어디만 찾아보고 있다? 장차 가야 될 땅만 찾아보겠다는 거. 이건 권리관계가 불안정한 게 너무 오래 지속되더라 얘기입니다. 권리관계가 불안정하게 너무 오래 지속되죠. 자기가 가질 땅에 자기 있던 위치야 어차피 지 땅 될 거니까 관계가 없지만 다른 자리로 갈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하더냐? 요 두 사람한테 8번 필지와 9번 필지 가진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해주더냐? 자, 지금 여기가 지금 가만히 보면 몇 블럭으로 나눠지더냐? 4블럭으로 나눠집니다. 여기 제1구역, 여기 제2구역, 여기 제3구역, 여기 제4구역 이렇게 나눠지자. 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4가지 구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도시개발할 때 한꺼번에 싹 개발하더냐? 그렇게 보통 안 해요. 왜냐면 그럴 만한 인력과 장비를 한꺼번에 다 동원해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일부 인력과 장비를 제1구역에 먼저 투입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먼저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끝나면 어디다 한다? 그 다음에 2구역 이쪽으로 옮겨가서 여기 하죠. 그 다음에 3구역 공사 끝나고 4구역까지 공사가 끝나면 도시개발 사업이 다 끝나더라. 통상은 그런 식으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나눠서 분할해서 시행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공사가 끝났다? 여기 제1구역 공사가 완료됐답니다. 그럼 어디는 끝났다는 얘기야? 바로 요거죠. 요 제1구역인 여기는 공사가 끝났답니다. 그래서 뭐가 끝났어? 토지 주상이 다 끝났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건축물을 질 수 있는 땅을 만들어주는 토목공사라 그랬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조성이 1번 필지, 2번 필지, 8번 필지, 이제 8번, 9번 가질 땅이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럼 어차피 1번 원래 있던 사람이야 지 1번 땅이 될 거니까 관계없고 2번이야 원래 있던 자리가 지가 있던 자리 그냥 지가 짓고 될 거니까 관계없습니다. 종전했던 위치에서 그대로 사용수익하고 있으면 그게 새로 개발된 땅, 새로운 땅으로서 지가 사용수익하고 있는 거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가 문제되죠? 8번하고 9번이 문제됩니다. 자, 8번, 9번은 아직은 자기 땅이 어디입니까? 여기잖아. 8번, 9번. 이걸 사용수익하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장차 가질 땅은 이미 개발이 끝났거든요. 근데 여기는 못 들어가고 원래 있던 땅에 그냥 있다? 여기 있기도 곤란합니다. 왜? 이제 1번 필지 공사가 끝났으니까 1구역 공사가 끝났으니까 뭐 들어가죠? 2구역 공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2구역에 공사를 하려면 여기 있던 다 까먹어야 되잖아. 그럼 공원하고 보리지 공사를 만들려면 8번하고 9번도 여기를 더 이상 사용수익해서는 안 되게 되겠죠. 왜? 나가줘야지 공원 만들고 보리지 만들 거냐. 그래서 얘들한테 뭐 하더냐? 여기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어차피 네가 가질 땅이 몇 번이다? 여기 새로 만들어지는 8번 필지하고 9번 필지가 각각 종전의 소유자들 8번 소유자, 9번 소유자들이
장차 가질 땅이니까 여기 1구역 공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8번 필지와 9번 필지를 요 두 사람은 일찌감치 미리 가서 뭐하고만 있어라? 사용 수입만 하고 있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직은 소유권을 주는 건 아닙니다. 왜? 소유권을 준다는 건 여기까지 공사가 다 끝나고 일괄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거든요. 따라서 그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뭐하고 있다는 얘기야? 여기 가서 당분간 여기까지 개발이 다 끝날 때까지는 이 조성이 완료된 1구역에 가가지고 8번 필지하고 9번 필지를 뭐하고 있어라? 사용 수익하고 있어라. 장차 네가 가질 땅, 무슨 땅? 환지 예정지. 장차 가질 땅, 환지 예정지를 사업시행자가 뭐 해줄 테니까? 지정해 줄 테니까. 사업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로 지정해 줄 테니까 니들 여기 가서 8번하고 9번은 일찌감치 사용수익하고 그래. 이때 사용수익은 뭐도 가능한 거냐? 건축물 같은 거 짓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건물 같은 거 쳐놓고 사용수익만 하고 있으래. 다만 아직은 소유권이 정식으로 취득된 건 아니다. 사용수익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개발이 다 끝나면 그때 가서 네 거로 만들어 줄 테니까 그 전까지만 가서 건축물 같은 거 짓고 사용수익하고 있어라. 이 소리입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 환지 예정지 지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환지 예정지를 언제 지정했느냐? 오늘 했다가 치자. 그럼 오늘이 1월 5일입니다. 1월 5일인 오늘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가서 사용수익 한다냐? 그건 아닙니다. 오늘 지정하면서 뭐라 하느냐? 1월 20일부터 그때부터 사용수익 하세요. 하면 그 1월 20일을 뭐라 부른다?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환지 예정지 지정은 오늘 지정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1월 5일인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가서 사용수익하는 1월 20일 그날이 바로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이라고 부른다는 거. 그날부터 가서 뭐하라? 사용수익하라. 그러면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1월 20일부터 발생하는 거죠. 그것이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이라 한다. 그날부터 여기 가서 뭐하고 있어라? 사용수익하라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입니다. 그럼 환지처분 공고가 뭐더냐? 여기까지 개발이 다 끝나면 4구역까지 공사가 다 끝났죠? 그러면 공사 제대로 했는지 전체적인 준공검사를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받아놓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뭘 해야 된다? 환지처분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공고하죠. 즉 여기까지 공사가 완전히 다 끝나고 나면 환지처분 공고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그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만 뭘 할 수 있단다? 요 사람들 8번 필지와 9번 필지가 예정지 지정받은 땅에 가서 뭐 할 수 있도록 하자? 종전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종전과 같은 권리라는 건 8번 필지 9번에서 사용수익하던 그 권리를 그대로 여기 와서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말. 여기 와서 뭐 할 수 있다? 사용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얘기야. 소유자만 가는 게 아니라 누구 따라간다? 여기 8번 필지와 9번 필지 임차권자 등이 있었다면 그 임차권자도 이 땅에서 사용수익하던 권리를 그대로 옮겨와서 여기 와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걸 환지 예정지 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건 결국 무슨 행위를 하는 거다? 종전의 토지 또는 임차권자들인데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을 원리 옮긴다. 예정지 지정받은 땅에 가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정지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다?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바로 오늘 지정일이라 하면 안 돼요.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땡 틀리고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언제까지?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그럼 환지처분이 왜 공고되는 날까지만 예정지에서만 사용수익할 수 있죠? 공고된 날에 다음 날 되면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요 땅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자기 땅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는 아직은 자기 땅이 아닌 예정지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 되면 그때부터는 예정지가 아니라 뭐가 된다? 환지가 되는 겁니다. 예정지라는 꼬리표가 떨어지면서 자기 땅이 되더라. 그러죠. 따라서 자기 땅이 되기 전날까지 즉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까지만 여기서 뭐 할 수 있다? 예정지에서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종전의 토지 이거 8번 필지 9번 종전의 토지는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해. 종전의 토지는 왜 사용 수익하지 못한다? 여기 개발한다 그랬잖아. 그럼 개발 들어가니까 사용 수익하지 말고 원리 옮겨가라. 여기 가서 8번 필지 9번 필지에서 거기서 사용 수익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건 요 예정지에서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아직 예정지는 무슨 권이 없다?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도 처분권은 아직은 없습니다. 왜 처분권이 없죠? 아직 소유권 취득이 안 됐으니까. 그럼 처분은 언제 할 수 있죠? 원래는 자기 땅이 되고 나서. 언제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 되면 자기 땅이 되죠? 그때부터 원래는 처분권은 생깁니다. 다만 등기부정리가 안 되면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등기해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 그 민법 시간에 배워요. 부동산을 뭐 하고 싶다? 처분하려면 뭐가 했어야 된다? 등기를 한 후에 처분하라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환지 처분이 공고된 이후에 10살 이내에 환지 등기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등기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처분이 가능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 다음 날 되면 자기 땅이 되는데, 그 다음에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후 10살 이내에 환지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환지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예정지 상태 때는 사용 수입만 가능하지 아직은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처분권도 아직은 없다는 것, 거기까지는 같이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8번 필지 궁금시간 사람이 예정지 와서 여기서 뭔다? 사용수익 할 수 있고, 종전의 토지는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사용수익 할 수 없대. 그러면 종전의 토지는 사용수익은 할 수 없지만 뭐는 할 수 있을까? 처분권은 가능합니다. 왜 처분권은 아직 살아있죠? 처분권은 아직 소유권이 여기 있는 거거든. 여기는 뭐만 갖다? 사용수익권만 이전한 거야. 따라서 소유권 중에 처분권은 아직 종전의 토지가 남아있으니까 종전의 토지는 8번 소유자, 9번 소유자는 그걸 팔 수 있습니다. 그럼 예정지를 지정받은 상태에서 8번 소유자, 9번 소유자가 자기 종전의 토지를 처분해버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요거 예정지에도 사용수익권이 새로 매입한 사람, 처분했으니까 팔았으니까 취득한 사람 있죠? 그분한테 사용수익권이 이전하는 겁니다. 즉 종전의 토지를 터잡아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기 와서 사용수익하고 있는 것이니까 종전의 토지를 처분했다는 얘기는 예정지도 더 이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분하면 취득한 자가 이제 여기 와서 뭐 할 수 있다? 사용수익권을 행사한다는 것.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관련된 것들. 두 번째, 채비지 사용수익 처분이라는 말이죠. 이때 요 뭐가 지정됩니까?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대요. 무슨 말입니까? 아까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땅을 뭐라 부른다? 채비지라고 그랬잖아. 그럼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사업에 들어가는 초기부터 필요한 겁니까? 공사가 다 끝나야 돈이 필요한 겁니까? 초기부터 들어가죠. 여러분들 여기 공사하시는 분들 있잖아. 여기 일하시는 인부들. 그중에 일용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일용 근로자들은 와서 그날 하루 일했으면 뭐 되죠? 일당 드려야 됩니다. 일당 안 주면 그날 돈 받고 가야 되는데 안 주면 공사 안 하죠. 따라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언제부터 들어간다? 공사 초기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까 예정지에다가 뭘 지정한다? 아까 환지계획에서 여기다 채비지를 지정합니다. 환지계에서 채비지라고 이걸 채비지 땅이다 라고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요 예정지에 든 채비지는 일찌감치 뭐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수익 하게 하거나 또는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남들한테 이 채비지를 빌려주는 겁니다. 누가? 사업시행자가. 그래서 이 채비지를 빌려줘서 뭐 하죠? 임대료를 받는 겁니다. 그럼 임대료 돈 들어오죠? 그 돈 갖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이렇게 조성하는 비용에 쓰겠다. 그게 채비지 목적이죠. 아니면 임대료만 받아가지고는 몇 푼 되지 않잖아. 아예 이 땅을 맞아? 팔아버리자. 얼마에? 1,000억에. 그럼 1,000억에 팔아버려. 그럼 1,000억이라는 돈이 들어왔죠? 그 돈 갖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말이고, 동시에 아니면 아예 이 땅을 먼저 팔아가지고 처분해가지고 들어온 돈 가지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쓰겠다는 거. 이게 예정지에 지정된 채비지는 뭐 할 수 있다? 사용수익만 가능한 게 아니라 아예 모두 필요하다?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8번과 9번 필지 가진 사람은 예정지 와서는 뭐만 할 수 있다?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이게 사용수익권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의 토지는 더 이상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종전의 토지는 무슨 권은 남아있다? 처분권만은 그냥 남아있죠. 근데 예정지에 지정된 채비지는 아예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수익하기 위해서 임대료만 받는 게 아니고 아예 일찌감치 뭐해서 팔아가지고 처분해가지고 그 들어온 돈 갖고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충당해서 쓸 수 있도록 예정지에 지정된 채비지는 모두 가능하다?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그거를 조심해서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용의권자 권리주장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저기 여기 8번하고 9번 해보자. 이 8번 필지와 9번 필지에 누가 있었죠? 임차권자가 있었다 가정하자. 여기 새 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가정하죠. 지금은 논밭으로 되어 있는데 논밭이 아니라 여기다
카페 배너를 8번이 하고 있었고 9번은 이건 이제 논밭이 아닌 개념으로 카페 배너를 갖다가 8번 소유자가 임차를 해서 카페 배너한테 빌려줘서 그래서 임대를 했죠. 9번 필지 소유자는 저기다 파리바게뜨 빵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그래서 8번 필지에는 카페 배너라는 임차인이 들어와 있고 9번 필지에는 파리바게뜨라는 임차인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사람들 소유자가 예정지를 지정받아 가면 누구도 따라간다? 임차권자도 똑같이 따라가게 됐습니다. 아직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소유자가 가면 임차권자도 예정지를 지정받아 같이 가게 됐습니다. 아울러 지정받아서 같이 갑니다. 그러면 8번 필지가 이제 뭐가 됐죠? 카페 배너가 됐고 9번 필지가 파리바게뜨가 됐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있을 때보다도 이 임차료가 더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죠? 종전보다 장사가 더 잘 되면 주인이 뭐한다? 임대료 올려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고 장사가 안 되면 거꾸로 임차인이 뭐죠? 나 계약 해지할래요. 임대료 낮춰주세요. 그런 걸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 용의권자 권리 조정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용의권자라는 게 바로 뭐죠? 임차권자는. 그래서 임차권자의 권리를 조정해 줍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만 조정이 가능하더냐? 이게 문제야. 어디까지요?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아까 며칠 날 간다 그랬죠? 1월 20일 날 예정지 지정받아서 갔다 그랬습니다. 그럼 소유자만 가는 게 아니라 임차권자도 여기 옮겨갔죠. 그랬더니 아직은 뭡니까? 여기만 개발됐지 나머지는 허벌판이잖아. 장사가 잘 된다 안 된다? 안 될 수가 있겠죠. 초기는. 거꾸로 여기에 개발하면서 사람들이 또 와서 맨날 아침마다 빵도 사 먹고 커피도 마시다 보니까 오히려 옛날보다 장사가 더 잘 될 수 있어. 이와 같이 예정지 지정받아서 와봤더니 종자보다 임차권자가 장사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임대료 증감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임대료나 그 치료, 그 밖에 사용료 등에 뭐였다? 증감 올려달라 내려달라. 주인은 올려달라. 세입자는 안 되면 내려달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 계약 해지나 권리 포기 등을 행사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만 그걸 행사할 수 있다?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실제로 와서 사인숙하는 게 며칠 날? 1월 20일. 그날부터 장사 시작해봤잖아. 며칠? 60일이 지나면 이게 핵심이야. 60일이 지나면 임대료 증감 청구나 권리 포기 등을 행사할 수 없답니다. 그럼 임대료 올려주세요. 낮춰주세요. 언제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 1월 20일 왔죠? 그날부터 60일 이내만 행사할 수 있다. 6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종전에 여기 있을 때 임대료 조건이 있었죠? 그 조건이 그대로 승계받아서 그냥 진행되는 거지. 더 이상 올려달라 내려달라. 그 임대차 기간 동안은 그건 변경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정지 와서 사인숙하면서 임대료 올려주세요 내려주세요. 계약 해지하겠다 권리 포기하겠다 하는 건 언제까지만 행사한다?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부터 60일 이내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아셨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죠. 이게 예정지 지정과 관련된 효과들이라 핵심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자. 공사가 다 끝났다. 어디까지? 1구역만 끝난 게 아니라 2구역도 끝났고 3구역도 끝났고 4구역까지 다 끝났습니다. 결국은 도시개발 사업이 환지계획대로 다 끝났습니다. 그럼 환지계획대로 제대로 만들었는지 검사받는 걸 말이죠. 준공검사라는 걸 받습니다. 다만 준공검사권자가 누구더냐? 지정권자거든요. 그럼 지정권자가 지가 사업시행자라면 지는 그냥 공사료 공고라는 걸 해버리면 끝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가 끝났다? 공사가 다 끝났대. 그러면 준공검사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 60일 이내에 뭘 해줍니까? 새로운 땅으로다 이렇게 바꿔주는 환지처분이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환지처분했다는 사실을 공고하는 것, 그것까지를 하래요. 언제까지? 준공검사를 받았으면 공사 이거 제대로 끝나 준공검사면 그때는 뭐 된다? 그 준공검사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 60일 내에 환지처분이라는 걸 해야 된다는 거. 환지처분 공고라는 건 무슨 말이죠? 이제 아까 환지계획대로 새로운 땅이 조성이 됐으니까 1번 필지 가진 사람 이거 너 이게 네 땅이야. 2번 필지 가진 사람 이게 네 땅이야. 요거 8번 필지 가진 사람 이게 네 땅이야. 9번 필지 가진 사람 이게 네 땅이야. 7번 필지 가진 사람 이게 네 땅이야. 3번 필지 가진 사람 이게 네 땅이야. 이런 식으로 종전의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을 가진 사람에게 새로 완성된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처분, 이걸 뭐란다? 환지처분이라고 하는데 환지처분했다는 사실을 공고하죠. 환지처분 공고하면 그러면 어떠한 효과였더냐? 언제까지 환지처분한다고? 공사가 여기 다 끝났다고 준공검사 받았으면 여기는 안 써놨어. 준공검사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이라는 걸 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게 됐습니다.
그럼 세로 조성이 끝났다라고 환지처분 공고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죠. 첫 번째, 이걸 뭐라 부른다? 새로운 땅들을 환지. 종전의 땅을 부른다? 종전의 토지. 그래서 환지와 종전의 토지가 있는데 요거 1번 필지만 먼저 볼까요? 1번 필지 이 환지는 언제부터? 바로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언제부터? 다음 날부터 뭐로 본다? 종전의 토지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귀를 잘 생각해봐. 환지는 새로운 땅이죠? 종전의 토지로 본답니다. 그럼 환지가 종전의 땅이 된다 이 소리잖아. 근데 언제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부터 이렇게 써놨어요. 저 참 마음에 안 들게 법조문 써놨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안 씁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썼을까?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는 있던 권리는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는 권리는 환지로 이전한다. 나 같으면 그렇게 법조문을 썼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뭐다? 환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그랬습니다. 결국 종전의 토지 땅이 원래 옮겨온 거예요? 환지로 이전한 겁니다. 요게 아니고 이제 새로 개발된 땅, 요 땅이 종전의 땅 1번과 같은 땅이다 라는 뜻이거든. 근데 그걸 어떻게 썼다? 환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라고 법조문에 써놨는데 아주 뭐 거꾸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는 말이라서 이 환지가 종전의 땅으로 본데 돌아가는 개념이잖아. 저 같으면 그렇게 쓰지 않는다나? 이거부터 써.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들은 언제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부터 뭐로 본다? 환지로 이전한다. 이렇게 버리면 종전의 땅에 있던 권리들이 그대로 새로 개발된 1번 땅 환지로 그게 옮겨가는구나. 언제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부터다. 이런 얘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뭐 있었죠? 아까 환지를 정하지 않는 사람. 본인의 신청 동의한 환지부지정 또는 과수 토지에 대한 환지는 환지를 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할까? 종전에 있던 권리들이 소멸되잖아. 여기 사라졌잖아. 6번 필지 없어졌죠? 14번 필지 없어졌죠? 그럼 요 6번 필지 소유자하고 14번 필지 소유자가 자기들이 있던 이 권리가 소멸되는 시점이 언제 되냐? 종전의 땅에 있던 자기 권리가 사라지는 시점은 언제다?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라고 됐잖아. 그럼 환지를 정하지 않는 6번과 14번 필지는 언제부터 자기들의 권리는 여기서 이 땅에서 새로 조성된 땅에서 사라진다?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그러면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건 언제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환지 처분 공고를 언제 했더냐? 예를 들면 올해 8월 달에 딱 가정하자. 그럼 8월 1일 날 환지 처분이 공고됐다면 8월 1일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니까 8월 2일 0시부터 이 종전의 땅이 환지로 권리가 옮겨왔죠. 반면에 권리가 사라지는 건 언제 쓴다?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그랬으니까 8월 1일이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고 그날이 끝나는 때는 8월 1일 밤 24시입니다. 24시. 그래서 8월 1일 24시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고 그때 이 6번하고 14번 필지 소유자 권리는 사라지고 요 1번 필지 소유자가 자기 땅이 새로 오게 되는 건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8월 1일이 공고됐으면 그 다음 날이 8월 2일 0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요 말귀를 사라지는 권리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날 때 소멸하고 새로 시작하는 권리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부터 새로운 권리가 시작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행정상, 재판상 처분하고 또 하나 지역권 두 가지는 뭐분에도 불구하고 환지 처분에도 공부하고 이런 처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남는다? 종전의 토지에 그대로 존속하는 권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모든 권리가 다 환지로 이전하는 건 아니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종전의 토지에 있던 모든 권리들이 다 환지로 이전한다? 옮겨가지 않는, 이전하지 않는 것도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 행정상, 재판상 처분을 해. 이게 무슨 말일까? 행정상 처분의 대표적인 뭐죠? 요새 뭐가 문제입니까? AI 조류두꺼비인가? 이것 때문에 지금 3천만 마리나 되는 그런 닭이 지금 도살돼 버렸잖아요. 그죠? 3천만 마리. 참 말이 되는 수일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다 우리나라는 한번 죽었다 하면 도대체 몇백만 마리는 기본으로 죽다냐? 예, 무슨 식이돼요? 그냥 집단 사육 때문에 그렇답니다. 어떤 식이야? 아까도 인터넷 보니까 웬 A4 용지 하나 장 있죠? 거기 닭이 한 마리가 들어갈 정도 공간이랍니다. 그러면 A4지 한 장에다가 닭 병아리를 키워서 그게 닭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러면 닭이 될 때까지 A4지 한 장 속에서 살으라는 소리인데
이게 도대체 동물학대인지 이걸 도대체 우리가 먹고 살면서 인간이 먹어야 될 건지 그 스트레스 받는 닭들은 얼마나 심했습니까? 닭장에 그냥 수백만 마리를 빽하게 집어넣고 기르잖아. 그중에 하나가 몸만 생기면 AI에 감염되면 전체가 수백만 마리가 동시에 죽어버리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그래서 밖에다 좀 남이겨서 기르는 것들은 면역력도 길러진다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그게 잘 안 되나 봐. 그래서 그냥 닭장에 갇혀가지고 자라는 이런 사육식으로 기르는 이거는 좀 동물학대 개념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싸게 먹으려니까 또 그렇게 만들어서 밖에 못 먹는 게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죠.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기 뭐가 생겼죠? 조류독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뭐하래? 아무나 들어가지 말래. 어디는? 여기까지는 행정서에서 출입금지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7번, 8번, 9번 필지는 여기는 출입금지라는 행정상 처분이 내려지면 나중에 여기 있던 8번하고 9번이 뭘 받았어? 새로 환지를 받아서 8번, 9번으로 이렇게 옮겨왔잖아. 그럼 8번 있던 사람이 있다고 그러고 9번 있던 사람이 1리 왔으면 여기가 출입금지라는 행정상 처분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을까? 새로 환지 처분을 공고했는데도 조류독감에 의한 여기 출입금지라는 게 해제되지 않으면 이게 환지를 받아서 간 땅이 출입금지가 되느냐 종전했던 땅 위치 여기가 그대로 출입금지로 그대로 남아있느냐 얘기입니다. 어디가 출입금지로 그대로 남는다? 종전했던 땅 위치 여기에 행정상 처분으로서의 출입금지는 여기에 남는 거지 환지를 받아서 갔다 해서 8번 필지, 9번 필지 이게 출입금지 지역이 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즉 종전의 토지가 있던 그 위치에 그대로 행정상 처분은 존속하고 모두 종전의 토지에 뭐가 설정돼 있다? 지역권이 설정돼 있었다면 그 지역권도 원칙적으로는 어디에 그대로 남는다? 종전의 땅이 있던 그 위치 거기에 지역권이 그대로 남습니다. 만약 여기에 지역권이 설정돼 있었다면 거기 있던 원칙이 있던 그 자리에 거기가 지역권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원칙이라는 거. 자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줍니다. 그래서 모든 권리가 다 환지로 이전하는 건 아니다. 행정상, 재판상 처분과 지역권은 환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그대로 존속하는 권리가 된다는 것. 거기까지도 같이 기억해 두시죠.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이거 채비지는 누가 가질 것이고 보류지는 누가 갖느냐 이 문제야. 아까 채비지는 누가 갖느냐?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땅이니까 시행자가 갖습니다. 근데 보류지는 누가 갖는다? 환지계에서 정한 자가 갖습니다. 이때 환지계에서 정한 자라는 게 무슨 말일까? 우리 아까 환지계획에서 뭐가 나왔었죠? 여기서 환지계획에서 여기 보시면 채비지 보류지 명세라는 게 있었죠? 이때 보류지는 무슨 목적으로 지정하고 어디다 지정하고 누가 이 보류지를 소유할 것이냐 그게 어디에 있죠? 여기 채비지 보류지 명세 여기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환지계획에서 정한 보류지 명세 속에 뭐가 들어있다? 이 보류지는 무슨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고 어디다 지정할 것이고 누가 소유할 것이냐 보류지를 누가 소유할 것인지 그게 되는 게 요 환지계에서 요 보류지 명에서 정한 자 이 말입니다. 거기서 정한 자가 갖는다라는 말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한다? 그 보류지는 누가 갖는다? 환지계에서 정한 자가 갖는다라는 뜻이라는 거. 그래서 보류지는 누가 가질지는 아까 환지계에서 나오는 보류지 명세 속에 거기서 정한 사람이 갖는다 이 소리고 채비지는 어차피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이었다니까 이건 당연히 누가 갖는다? 시행자가 갖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제부터 각각 보류지 채비지는 그 환지계에서 정한 자 시행자 지가 가질까? 자기게 될까? 바로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부터 그 시행자 또는 환지계에서 정한 자가 각각의 소유권을 그때 취득합니다. 그래서 각각 채비지하고 보류지는 그 시행자 또는 환지계에서 정한 자들이 언제부터 자기 있게 된다?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자, 그런데 아까 뭐가 있었죠? 우리 예정지 상태에서 뭐죠? 채비지를 정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죠?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초기부터 써야 되니까 채비지를 정해놓고 이걸 일찌감치 미리 사유수익하게 하거나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사업 시행자가 채비지를 미리 뭐 했다? 처분했다. 요 처분이야. 팔았대. 그럼 처분했다는 얘기는 그 예정지에 있던 채비지를 팔아버리면 뭐 한 자 있죠?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매입한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은 언제부터 자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사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까지 안 갑니다. 그럼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이 아니고 언제부터 그 매입한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그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조심할 것. 원래 채비지는 시행자가 소유하게 됐는데 언제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부터 취득하게 됐는데 예정이 제정된 채비지를 처분하게 되면 미리 팔아버리면
그 미리 취득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그날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합니다. 자, 이제 용의권자 권리주정이라는 건 또 뭐더냐? 자, 아까 8번 필지하고 9번 필지 소유자 보십시오. 원래 옮겨왔죠? 요 8번하고 9번에 와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사유수익하고 있었잖아. 그때 사유수익하게 되면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아까 60일이 지나면 더 이상 임대료 증감 청구 권리 포기 계약 해지할 수 없다 그랬죠. 결국 60일 이내만 임대료 올려달라 내려달라 또 계약 해지 권리 포기하는 것도 60일 이내만 하라 그랬죠. 언제부터?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 바로 1월 20일부터 60일 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60일이 지나면 더 이상은 임대료 증감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다 끝났어? 여기까지 공사가 다 끝났어. 그럼 그때 가서 한 번 더 또 임대료 증감 청구 권리를 줍니다. 왜요? 아까 예정지에서는 1블록 제1구역만 공사가 끝났었잖아. 그죠? 근데 지금은 어디까지 끝났습니까? 2구역, 3구역, 4구역 해서 전체 개발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아까 장사되던 거하고 개발이 다 끝나고 나서 장사되는 거하고는 같다 다르다? 다르죠.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뭐 하자는 얘기야?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한 번 더 임대료 증감 청구에 관한 권리를 한 번 더 준다. 아까 예정지 상태에서 왔을 때는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부터 60일 이내면 행사하죠. 반면에 공사가 다 끝나면 환지처분 공고가 이루어지죠. 그럼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 내 다음 날부터 며칠이 60일이 지나면 임대료 증감 청구 권리 포기 계약 해지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며칠 내만 행사한다?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새로운 땅으로 끝났어. 개발 끝났어라고 환지처분이 공고가 이루어졌죠. 그 다음 날부터 며칠 내만 행사한다? 60일 이내 다시 요 8번 필지, 9번 필지 소유자하고 임차권자는 뭐 할 수 있다? 임대료 증감 청구 권리 포기 계약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같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무슨 상태에서 예정지가 지정되고 나면 임대료 증감 청구 한 번 있습니다. 언제까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부터 60일 이내.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환지처분 공고가 이루어지면 다시 환지처분 공고를 다음 날부터 며칠 내? 60일 내에 또 한 번 임대료 증감 청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정지 상태에서 왔을 때 임대료 청구 한 번 하게 하고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임대료 증감 청구 한 번 더 행사할 수 있는 그렇게 법적인 기회를 드린다는 것 아셨죠? 그래서 종결했던 계약 갖고는 장소가 옮겨왔으니까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건 며칠밖에 안 준다? 60일밖에 안 주는데 그 60일이 두 번 있다는 거. 예정지 지정된 상태에서의 효력 발생일부터 60일. 공사가 다 끝나고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사한다. 두 가지가 있다. 그거 혼동하지 않도록 기억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끝났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뭐죠? 환지등기. 자, 이때 환지등기는 뭡니까? 자, 뭐는 다 끝났어. 종전의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이거 1번, 2번, 3번 쭉 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땅으로 이렇게 만들어줄게 라고 새로 만들어줬잖아. 그죠? 그래서 자기 땅이 된 게 언제죠?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 되면 환지는 자기 땅이 됐잖아. 1번 필지 가졌던 사람이 요 새로 만들어진 1번 땅이 환지가 자기 땅이 되는 날 언제랬죠?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 소유권은 취득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소유권은 취득했는데 문제는 뭐죠?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소유권이 있으면 사용수익 처분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처분권을 행사 못합니다. 왜 못하죠? 민법에서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해놔가지고 등기가 안 됐으면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새로운 등기가 됐더냐? 안 돼 있죠. 아직도 공사는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부는 뭐로 됐다? 옛날 등기부 상태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등기부상으로는 요 1번 필지 소유자가 요게 1번인 게 이 땅으로 돼 있고 2번 사람은 이 땅이 아직도 2번 거 전부 있는 양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등기부상으로는 아직 요렇게 등기가 돼 있지 요렇게 새로 완성된 새로운 땅으로 등기부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등기부 정리해야 되겠죠. 어떻게 정리하죠? 1번 필지 가졌던 사람 이 땅 줄여가지고 60점부터 이게 1번 거야. 2번 200 가졌던 사람 요 60점부터 이게 2번이야. 그죠? 그래서 아까 3번 가진 사람 여기 있었죠? 3번 주고 아까 4번 주고 5번 주고 6번은 환지를 정하지 않으니까 빼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7번 가진 사람한테 요 7번 주고 8번 9번 가졌던 사람은 8번 9번 했었죠? 그 땅을 주는 이런 식으로 새로 뭘 해야 돼? 등기부 정리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하라는 얘기야? 환지 등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환지 등기는 언제까지 할까? 이거죠. 시행자는
등기소에다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해야 됩니다. 누가 한다? 시행자가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합니다. 근데 등기 촉탁하는 건 누가 하는 거죠? 시행자가 행정청일 때 행정청인 시행자들은 등기소에다 등기를 촉탁한다 합니다. 그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들은 등기를 신청한다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등기는 촉탁하는 게 있고 등기는 신청하는 게 있는데 촉탁은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들이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때는 등기 촉탁이라 한다. 행정청이 아닌 자들이 등기소에다 등기해달라고 하면 등기 신청이랍니다. 언제까지 하랍니까? 환지처분 공고 후 14일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 들은 다음 날이면 소유권은 먼저 취득했다 그랬죠? 소유권은 취득했는데 등기부정리는 안 돼 있으니까 누가 일괄적으로 한다? 토지 소유자들이 개별 등기하는 게 아닙니다. 각각의 소유자들이 자기 것 지가 등기하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등기부정리를 새로 신청하는 걸 촉탁하나 신청하라는 얘기죠. 언제까지? 환지처분 공고 후 14일 이내에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해야 된다는 거. 그 14일은 날짜도 중요한 숫자니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환지 등기에 관련된 얘기죠. 그럼 원칙적으로 그 등기가 있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다른 등기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무슨 등기부터 하라는 얘기야? 새로 요거에 대한 1번, 2번, 7번 요 각각의 토지에 대한 등기부정리가 먼저 끝나기 전까지는 소유권 등기가 먼저 되기 전까지는 임차권이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저당권 같은 다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뭐부터 먼저 올리라는 얘기야? 1번, 2번, 7번 각각의 소유자들의 소유권 등기부터 먼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그 이후에 저당권 등 다른 등기는 나중에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소유권 등기가 먼저라는 뜻이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 어떤 예외가 있죠? 어디 가서 등기 신청인이 확정일자 있는 서류로 등기 원인이 있었음을 따로 증명하면 그때는 다른 등기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아까 토지 소유자 누가 여기 2번 필지 소유자가 2번 등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2번 소유자가 여기다 등기를 자기 거를 하려고 하는데 뭐였다냐? 확정일자 있는 서류로서 등기원이 있었음을 증명한다.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습니다. 2번 필지 소유자가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습니다. 그럼 은행에서는 여기다 뭐 설정하려죠?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뭐가 문제야? 소유권 등기가 먼저 올라가야 되지 저당권 같은 은행의 다른 등기는 저당권 등기는 먼저 올리지 말라고 됐습니다. 그럼 은행은 이 사람이 소유권 등기 해놓고 다시 팔아버리면 그러면 저당권 설정할 목적물이 사라져버리면 은행은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때는 뭐가 한다? 은행이 먼저 확정일자 있는 서류라고 하는 건 바로 여기다가 여기다 저당권 설정하기로 누가 2번 필지 소유자가 새로 받는 이 땅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은행하고 계약서를 쓸 때 여기다 뭐 한다? 요거 저당권 등기를 먼저 올리기로 한다라는 그런 약정이 있었어요. 그 확정서류라는 게 그래 있었어. 그러면 그때는 은행이 누굴 찾아간다? 사업시행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한테 뭐라고 해야 되냐? 이 땅 제가 이번에 100억이라는 자금을 담보대출해 주려고 하는데 이 토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했는데 그게 1이 넘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100억 담보대출 받고 나중에 소유권 등기 된 후에 다른 등기, 저당권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소유권 등기 해놓고 2번 필지 수작 팔고 도망가 버리면 은행은 100억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뭐부터 하자? 우리 저당권 등기를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2번 소유자의 소유권 등기를 나중에 올리면 안 될까요? 라고 한다면 그때는 다른 등기, 은행의 저당권 등기가 먼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유권 등기가 있기 전까지는 다른 등기는 해서는 안 되지만 등기 신청하는 이 등기 신청 이것은 은행이야. 은행이 확정일자 있는 서류로 등기 원인이 있었음을 증명했다. 여기 저당권 등기하기로 했다는 증명하는 서류가 있었으면 그 저당권 등기를 먼저 올리고 다른 등기를 먼저 올리고 나중에 소유권 등기를 나중에 올릴 수도 있더라. 저당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은행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둔 겁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환지 등기죠. 자, 이제 33번 뭐가 나오죠? 청산금. 이때 청산금이라는 건 뭡니까? 종전의 토지를 갖고 있던 땅하고 새로 받는 땅하고의 가격의 차이. 이게 청산금이에요. 그래서 제일 많은 게 뭐 있었죠? 환지를 청하지 않는 사람들. 아까 본인의 신청 동의한 환지 부정하고 과수 토지에 대한 환지 부정했었죠? 그때는 뭐였다? 청산금을 교부하고 떠나 보낸다. 그때는 청산금 교부입니다. 이루어지죠? 또 종전의 땅보다도 더 약간 늘려받는다. 100제부터 가진 사람은 50제부터 주는 게 맞는데 10을 늘려서 60으로 줬죠? 그럼 10 더 늘려받은 것만큼 증환지가 이루어지는 것만큼 그 10제부터에 해당하는 땅값을 내놔라. 청산금 징수 대상이고 200을 가진 사람은 100으로 줄여줘야 되는데 100을 주지 못하고 60만 줬으니까 그 나머지 40제부터 못 받았죠?
줄여받는 가만지된 것만큼 그 40제부터 해야 되는 땅값을 돈으로 받는 청산금 교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다 뭐죠? 그때 돈을 받는다, 이게 돈 준다, 이게 청산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청산금은 언제 결정한다? 환지 처분을 하는 때 그때 결정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환지 처분할 때 종전의 땅이 얼마짜리인지 평가하고 새로 받는 땅의 평가가 얼마인지를 환지를 받아서 그 평가한 차액을 그때 언제 평가한다고? 바로 환지 처분하는 때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결정해야 됩니다. 다만 환지를 정하지 않는 사람 있죠? 그때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본인의 신청돼서 떠나는 사람 있잖아. 그럼 본인이 환지받기 싫어서 떠날 때는 떠날 때 돈을 줍니까? 나중에 공사 끝나고 5년 후에 와면 환지 처분이 이루어지는 건 공사가 다 끝나려면 5년 걸리죠? 5년 끝나고 나서 환지 처분할 때 그때 돈을 줘야 됩니까? 지금 환지를 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떠나는 사람한테 당신 지금 나갔다가 몇 년 후에 그래? 5년 후에 오십시오. 그럼 환지 처분이 이루어지면 그때 결정해서 그때 돈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나가랍니다. 몇 년 후에 주겠다? 5년 후에 돈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 나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 지금 나보고 나가라면서 돈은 5년 후에 준다고? 도둑놈 같은 소리죠. 따라서 당연히 그때는 뭔다?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 돈 줄 때, 그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인지 청산금을 그때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럼 언제 확정되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날 확정됩니다. 그럼 결정과 확정의 차이는 뭐더냐? 결정하는 건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하는 게 원칙인데 그때 결정에 대해서 뭐 하는 사람도 있어? 이의신청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행정심판도 제기할 수 있겠죠. 왜요? 아니 내 땅값 평가한 게 똥값으로 평가해가지고 나한테 줘야 될 땅, 이거 줘야 될 돈이 너무 작은 경우도 있잖아. 환지를 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땅값 계산해 주세요. 청산금 주세요 했더니 얼마 준대? 200만 원. 왜 200만 원이요? 평가했더니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야 이게 어떻게 200만 원짜리냐? 2천만 원짜리지. 그때는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정은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하지만 확정되는 건 언제 확정한다? 그런 이의신청이 끝나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날 확정됩니다. 그럼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날 확정됐으니까 그때부터는 뭐가 못 들어가? 이의신청 못 들어가는 겁니다. 금액이 확정되는 거니까. 그래서 확정은 언제 이루어진다?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날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뭐 한다? 확정된 그때부터 청산금을 징수할 걸 징수하고 교부할 걸 교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날부터 청산금 징수할 걸 징수하고 교부할 걸 교부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아까 환지를 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미리 줄 수 있다. 당연하죠. 떠나보낼 때 그때 청산금을 줘서 주지. 또 확정된 다음날부터는 돈 줘야 된다. 그렇게 고지식하게 또 맹하면 안 됩니다.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날 확정되면 그때부터 징수교부가 들어가는 게 원칙이지만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한 사람들 있죠? 그분들은 청산금을 미리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럼 청산금의 소멸시효 몇 년이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자면 소멸합니다. 즉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가 있는 사업시행자, 청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토지수자들이 자기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 언제죠? 확정된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 날 확정됐죠? 그때부터 징수할 수도 있고 그걸 받을 권리가 있는 건데 그걸 징수도 안 하고 받지도 않고 5년이 지나버리면 그때는 더 이상 청산금을 받을 수도 없고 징수할 수도 없게 되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 날부터 몇 년?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 그렇게 정리하죠. 자, 이제 마지막 뭐가 나온다?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도시개발 채권은 뭐 하는 데 발행하는 채권이냐? 채권이니까 뭐죠? 도시를 개발하려 했더니 자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조달한다?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걸 팔아가지고 돈이 들어오겠죠? 그 돈 갖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썼다가 나중에 일정 시점이 지나서 만기가 오면 그때 갚자,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자. 이게 도시개발 채권입니다. 누가 발행할 수 있다? 발행권자. 누구만 발행한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인 시, 도지사, 이자들이 발행권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도 특히 중간대빵 시도사, 바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원래 시도사였었죠. 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들이 지들이 발행합니다. 무슨 목적으로 발행하죠? 도시개발 사업이나 또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합니다. 자,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은 이해가 되는데 왜 갑자기 또 뚱딴지같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조달하는 걸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더냐? 자, 우리
이런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도로 보십시오.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만 도로가 만들어집니까? 도시개발구역 밖에도 만들어집니까? 저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도시개발구역이잖아. 이 안에만 도로 만든다 그랬습니까? 아니라 그랬잖아. 이 밖으로도 도로 이어지잖아. 이게 도로. 이 밖으로도 이 만들어져. 이쪽으로도 이어져서 만들어야 됩니다. 즉 도로를 만드는 걸 도시개발구역 안에만 만들고 그 밖에는 안 만들어면 차량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가 도로가 없대. 그럼 무슨 표시 있죠? 유턴 표시되어 있습니다. 유턴. 돌아가시오. 그럼 돌아서 여기까지 갔어. 갔더니 여기 끝나는데 또 뭐죠? 또 유턴. 1, 2 갔더니 또 유턴. 이쪽으로 갔더니 또 유턴. 이놈의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만 도로가 만들어졌어. 이 안에서만 삥삥 돌고 돌아다니랍니다. 이런 도시개발구역을 뭐라 그런다? 도시개발 감옥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이 속에 갇혀가지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하면 이게 무슨 도시개발이야? 도시개발 감옥이죠. 따라서 이 도시개발 밖에도 뭐 만들어야 돼? 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쪽에 만들어야죠. 이게 바로 도시개발구역 안에다 이루어지는 건 도시개발 사업이지만 도시개발 밖에다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이건 무슨 사업이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입니다. 또 까먹으셨죠? 이 추운 날씨에 도로 공사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라고 인사하는 건 일반인들이 하는 인사법. 부동산 공법을 배우신 분은 어떻게 인사한다? 아저씨 이 추운 날씨에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바로 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게 도로 만드는 것, 주변에다가 공원 만드는 것, 도시개발구역 밖에다가 이런 기반시설 설치하는 사업. 그때도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뭘 발행한다?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채권을 발행하면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왜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할까? 잘 들으세요. 부동산권법 전체에 통하는 아주 중요한 기본 원리입니다. 자, 우리나라 국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이 어디죠? 우리나라 국가 예산을 책임지는 부서. 바로 기획재정부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우리나라 국가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연말쯤 되면은 10월달, 11월, 12월 이때 되죠? 그러면 각 행정부처가 전부 다 기획재정부 가가지고 다 매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처에 이번에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편하니까 이것 좀 편성해 주세요. 편성해 주세요. 그걸 요구합니다. 기획재정부가 그때는 목에 가장 힘이 들어갑니다. 돈줄을 쥐고 있는데 권력을 쥐고 있는 데가 제일 깃발이 좋잖아. 기획재정부가 각 행정부처에 예산 편성하는 걸 거기서 다 관리를 합니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는데 그때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관리하는 게 행정자치부입니다. 기억하세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건 어디서 한다? 행정자치부입니다. 왜 그러죠? 지방자치단체가 함부로 돈을 막 빌려가지고 남발해서 썼다가 나중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돈을 못 갚아버리면 그 지방자치단체는 뭐 한다? 파산하거든요. 지방자치단체도 파산할 수 있어요. 왜? 빚은 잔뜩 져가지고 돈 끌어들여 놓고 나중에 돈 갚을 능력이 없으면 땀 흘라 뱉자라. 이게 뭐죠? 그게 파산 아닙니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확보하는 걸 함부로 빚을 지지 못하게, 즉 채권을 발행한다는 건 빚을 지는 거거든. 일단은 종이 쪽지 먼저 넘겨주고 돈 받는 거야. 이게 빚 지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 해야 돼? 원금하고 이자 갚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갚아야 될 시점에 갚을 돈이 없으면 그게 빵꾸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한다는 빚을 지는 건데 지방자치단체가 함부로 빚을 지지 못하게 중앙부처에서 통제를 하는데 그 통제하는 기관이 어디다? 행정자치부 장관이라는 것.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인 시도사가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려면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채권 발행에 관련된 허위가 뭘 받는다? 행정자치부의 승인받는다는 말이 들어있다는 거. 그것도 27회 시험 문제에서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그거랑 같이 결부돼서 기억해 두도록 하죠. 자, 이 도시개발 채권은 누구만 매입할까? 의무적 매입자들이 있어. 누구는 의무적으로 매입하래? 바로 수용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될 때, 환지 방식 말고 수용 방식으로 할 때 사업 시행자가 누구랍니까? 공공사업 시행자들, 공공시행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행기관, 지방공사, 그 다음에 그래서 있잖아, 그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행기관, 지방공사, 바로 이 자들을 공공시행자라고, 그 자들과 뭐하는 서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들. 그럼 쉽게 말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일부는 지들이 하지 않고 흔히 하청을 준다 그러죠. 하청을 줘서 야 이건 니들이 해라고 주잖아. 그때 요 하청받는 자들을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라고 합니다. 그 하청을 받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들은 니들이 이 공사 와서 하려면 뭐 사라는 얘기야?
도시개발채권 의무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매입해야 된다. 돈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중에 너한테 원금이자 갚을게. 돈 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청을 받는 도급계약을 체결한다면 돈을 받습니다. 무슨 방식에서만? 수용 방식에서만. 누구랑 한다? 공공시행자와 건설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들. 자, 그 다음에 공공시행자 외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들. 공공시행자 외에 하면 누구죠? 민간시행자들. 그럼 민간시행자들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니들도 의무적으로 도시개발 채권을 사라 이 말이야. 그래서 민간시행자들도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면 채권을 사야 된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 국토법에 보면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는 자들이 있어. 그래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는 자들, 그 자들도 의무적으로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됐다는 거. 요 3번이 시험 문제 났었어요.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는 자들, 이 자들도 의무적으로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자, 이때 샀으면 갚아야 되잖아. 상환기간은 몇 년으로 정한다? 5년부터 10년까지 범위 내에서 최저기간이 5년이고 최전기간이 10년이야. 이런 걸 중장기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년부터 10년 사이에서 5년으로 할지 8년으로 할지 10년으로 할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면 됩니다. 아까 시도사가 정한댔죠? 그러니까 시도 조례에서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년부터 10년까지 범위 내에서 5년으로 할지 8년으로 할지 10년으로 할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면 되는 거죠. 그때 소멸시효. 이때 채권을 갖다가 원금 이자 있잖아. 이거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만기가 됐는데도 안 찾아가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때 원금은 상환일부터 계산해서 만기일이 왔잖아. 상환이라는 건 만기일이야. 그날부터 원금은 5년간 안 찾아가면 소멸하고 이자는 2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그건 소멸한다. 여기까지가 무슨 법? 도시개발법에 관한 내용이 다 끝난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뭐 살펴보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관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거는 잠시 쉬었다 들어가도록 하죠.